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64일 앞두고 경기도에 출사표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지사 출마 의지를 밝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또 구체적 얘기하죠. 어제 대통령 또 당선인 만차 해동 뭐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뭐 하기했다 하는데 좀 어땠습니까? 제가 주목한 것은요. 네. 비서실장 두 분을 끝까지 동석시키지 않습니까? 네. 대개는 비서실장들하고 같이 있다가 좀 두 분만의 시간을 갖는 게 그게 좀 일반적인 그림이었거든요. 그렇죠. 두 사람만 있는 게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끝까지 비서실장들하고 같이 시간 함께한 것은 예. 두 분만의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다. 즉 MB 사면 같은 예민한 문제는 서로 하지 말자. 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보고요. 아하. 네, 그래서 어제는 국정을 인수인계하는데 두 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일단 뭐 그런 차원의 그렇죠.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 합의안은 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또 MB 사면 얘기도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다 빠진 거 맞나요? 네,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시면은 아마 비서실장들은 물렸어야 됐는데 네. 그렇지 않았고요. 아마 사면 관련해서는 네. 아마 대통령께서 아마 깊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소폭 개각을 소폭 사면할지, 네. 중폭 할지 아니면은 큰 폭으로 사면을 하실지 뭐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이야기 요거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된 의전 비용 이 판결이 공개하러 나왔는데 청와대가 국가기밀이라고 항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국가 크다란 그 아젠다들이 있고 민생 문제들이 있는데 네. 별로 이렇게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게 논란이 된다는 것이요. 네. 그 뭐 우리 의원님 또 제가 알기로는 국정농단 사건 때 국조 특위하면서 옷값 얘기 박근혜 전 대통령 옷값 얘기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민주당도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랑은 좀 상황은 다르다 이 말씀이네요. 아, 저는 뭐 그런 게 화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닥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지방선거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경기지사 출마 선언 계획을 밝히셨던데 출마 뭐 결심한 이유하고 뭐 또 변 같은 거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대선 끝난 다음에 택시를 몰면서 이제 경기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민심들을 쭉 들어봤고요. 제가 택시 운전을 16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심을 듣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경기 민심이 어떨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원로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길을 여쭈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경기도를 지켜달라는 요구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 지금 현재 보이는 이제 뭐 폭거와 불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윤석열 정부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에 부동의 1위로 계속적으로 제가 나와서 이 뜻이 무엇일까? 그걸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제 어깨가 천근만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경기도를 지켜달라는 시대 정신, 윤석열의 폭구를 막아달라는 이런 시대 정신을 제가
피할 수 있겠는가? 예, 피하는다면 비급한 것인데 안민석의 정치 사전에는 비급한 것은 없거든요. 그 과거 국정농단 시절에도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구속의 위기까지도 감수하면서 네. 나름대로 끝까지 진실을 파헤친 그런 저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막바지 지금 이제 마음의 정리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합당 제안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민주당 개혁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경기지사로 나오게 되면 좀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개혁 부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민주당 개혁 해야죠. 네. 철저하게 혁신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대선 경선 포함해서 지난 1년 가까이 전국을 돌면서 네.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희들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뭐 했냐 그 말씀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심판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이번 대선 패배에 주는 엄중한 회초리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당을 혁신을 해야죠. 혁신의 요체는 첫째는 이 당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당의 중심에 당원을 세우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가령 전당대회 할 때 대의원 제도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당원들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허용할 수 있는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의원 표가 엄청 많죠. 그렇죠. 한 표당 가치가 많죠, 사실은. 네. 등가 매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개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까지가 사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네. 과연 촛불 국민들이 요구했던 개혁과제나 시대 정신을 민주당이 얼만큼 실행했는가. 아하. 여기에 대한 참 실망이 큰 거거든요. 검찰 개혁 제대로 못했죠. 언론 개혁 하다 말았죠. 사회적 불평등 재벌 개혁 이거 거의 손을 못 댔죠. 교육 개혁 손을 못 댔죠. 네.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이 이것저것 빼면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그 개혁 입법, 그다음에 민생 입법,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그런 공약들 네. 이런 것들을 한 달에 아주 결기 있는 시간표를 짜서 아하.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지금 단기적인 그 혁신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혁신까지 말씀 주셨는데. 네, 그리고 첫째에 박홍근 원내대표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결기를 가지셔야 된다. 5월 9일까지 본인에게 주어진 이런 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은 네. 원내대표를 관두겠다는 그런 정도의 결기를 가져야 된다. 정치 생명을 걸고서 이 결기를 가져야 된다. 네. 시간 없다. 시간 전쟁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선거 얘기를 좀 하면요. 경선 가능성, 특히 경기도지사 관련해서는 윤희정 비대위원장이 이 전략공천 안 한다. 경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동연 대표가 나오면 경선에 나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첫째는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당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원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당이 필요한 곳에 헌신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시스템 공천을 하지 않으면은 큰 혼란과 분란이 생기는 것이죠. 네.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일부에서 이야기되는 뭐 경선 룰을 바꾼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내부에 이거 역시 분란과 혼란을 자초할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경선 룰은 그대로 가야 된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시합을 앞두고서 룰을 그냥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동연 대표께서 경기도에 오셔서 네. 경기의 이 경선 흥행을 시켜주시고 이 판을 좀 키우는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뭐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 예. 계산, 욕심도 있겠지만은
결국엔 제가 보니까 헌신의 자세가 되어 있고 비우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됩니다. 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질문은 뭐 제가 의원님한테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김동연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당에서 이런저런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근거를 해서 네. 판단을 이제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경기는 사실 좀 뭐 후보들이 넘쳐나는데 네. 서울의 후보가 기근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박주민 의원 빼고는 없어요 지금. 네, 네. 대표이 나오지만. 네. 그러면은 이제 당이 어떤 결정을 할 겁니다. 이 결정을 하게 되면은 김동연 대표께서는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을 이제 따라야 될 텐데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의 판단과 당의 결정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 간격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제 본인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자유롭게 실질적으로 그 김동연 대표님의 그 당이 그냥 이제 혼자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거대한 그 정당에 소속된다는 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정치사에서 아주 큰 변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똑똑하신 분이니까 현명하신 분이니까 빨리 적응은 하시겠지만 네. 당과 당원은 누구에게나 헌신을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헌신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이제 자세가 당원의 기본입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지금 이재명 상임 고문이 지사를 했던 곳이고 그래서 뭐 다른 뭐 출마 선언했던 염태영 전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조정식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찐동지다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 뭐 김동연 대표도 뭐 단일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안민석 의원도 우리 이재명 상임 고문하고 관계가 좋죠. 그렇죠. 저도 이제 15년 친구인데요. 친구죠, 진짜로. 네,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이재명의 시대고 이재명이 이제 야권의 지도자, 특히 이제 백낙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DJ 이후에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추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재명의 시대가 열리는 마당에 지방선거는 이재명의 역할이 필요하고 누구나가 이제 이재명하고 가깝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하고 개인적으로 친하냐 안 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이재명 서러운 것인가, 누가 네. 더 이재명 다운가 이것을 아마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많이 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누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재명하고 이제 가장 좀 그 스타일이 비슷한 게 안민석이다. 이게 이제 이재명 쪽에서 장자방 역할을 하시는 어느 교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예. 왜 그런가를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예. 이재명 고문이나 저나 하여튼간에 불의를 보면은 참지를 못해요. 그런 기질을 타고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기득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저항하는 그것을 천성적으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공통점이 한다면 합니다. 저희들은. 예. 그래서 기질적으로 상당히 안민석과 이재명이 가깝다. 뭐 그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저는 이제 같은 정치적인 동지로서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고문에게 굉장히 부러운 게 있어요. 뭐죠? 판단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추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시장하면서 도지사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겠지만요. 그것은 제가 참 부러워할 점이고 제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 또 원희룡 전 지사 후보군 거론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또 이 대통령 후보군들인데요. 출마 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좀 이게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 이겼다고 해서 예. 제가 제주지사 나가겠다고 하면은 어색하겠지 않겠습니까? 경기도는 그래도 뭐 다 연관성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하고 인연이 단 1도 없죠. 일도 없습니까? 뭐 사돈의 팔촌이 산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보니까. 아마 경기도에서 뭐 사신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면 경기도하고 연고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뭐 냉철하고 똑똑하시고 합리적인 분들이신데 네. 아무튼 뭔가 이제 정치인 계산을 하셨겠죠. 근데 좀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하. 대선 이겼다고 이게 근데 이겨도 이게 이긴 게 아니라 사실 깻잎 한 장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깻잎 한 장 차이로 이긴 거에 비해 가지고 너무 좀 오만하신 것 같아요. 아하. 이게 결국엔 오만함의 발로거든요. 만약에 예. 대선 졌다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도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만하지 말고 좀 겸손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네. 그 두 분들이 경기도민들의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판단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이네요. 그게 경기도민들에 대한 예의고 뭐 이제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 2, 3일 있으면 알 수 있겠네요. 경기도로 이사하면 뭐 나올 그게 것 아마 같은데. 4월 1일까지가 예. 뭐 시한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경기도민들을 좀 우습게 보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큰 시간이 정치인들이 네. 큰 정치인들께서 대의와 명분에 어긋나는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